오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결론은 검수완박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 의견만으로 반영된 법안이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를 두고 여야 법사위원들 사이에서 니탓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왜 안 들어오셨어요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에도 내가 전화드렸는데 또 안 오시고. 아 내가 법사위원장이 아니었으면요? 아이 참 서운하네. 검찰이 그 절대 반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옹호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골룸이 되지 말고 인간계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이 법사위 함께 운영해 주시고. 지금 이거 닮은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좀. 국민의힘이 저렇게 억지를 쓰시더라도 참고. 안 그래도 내가 그 이야기 하려 했는데 닮았어.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모습이 참 가볍게 그지없는데요. 김상일 평론가님, 뭐 골룸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왜 저런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국민을 위해서 토론을 하자는 거잖아요. 자기 절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남을 모욕하는 수준의 단어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토론이라는 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감정만 난무하는, 사감만 난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국민의 대표들의 모습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굉장히 한숨을 푹 내쉬면서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본인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발전시키고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의 정신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관련해서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긴급 토론회를 열어서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검찰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은 죄는 잠들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면서 조항 하나하나를 비판했는데요. 특히 어떤 조항 하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게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이 긴급체포를 승인을 하던 규정을 슬그머니 통보로 바꿔서 끼워 넣었는데 이걸 제가 법을 보다 찾았거든요. 근데 이걸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슬그머니 뺐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막 잡을 수 있었던 것을 들켰으니 이제 뭐 그래 어떻게 찾았지? 하면서 손 털고 만 거잖아요. 저는 이러니까 민주당이 공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고도 폭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오늘 더 찾은 게 있습니다. 이게 더 흉한 거 하나를 넣었더라고요. 공소기각을 판결로 쌀 수 있는 범위를 확 넓혀 놓는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민주당이 아침에 그걸 넣었는데 이건 결국 근데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네, 한동훈 의원이 말한 더 흉한 것이라는 게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된 공소기각 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유인지 한번 그래픽을 보시죠. 지금 현재 형소법이 공소기각을 이유로 6개를, 그 사유로 6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 위원님, 이걸 더 늘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이제 저희도 언론도 이제 사실 어제 오후나 돼서 새로운 공소기각 사유가 2개가 추가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소기각이라는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얼마 전에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이 됐었던 공소 취소라는 거는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이 자기네들이 공소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공소를 걷어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면 재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소기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기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해도 된다라고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2가지가 신설이 됐는데 하나는 이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것을 하나 끼워 놓고요. 하나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을 경우 이 2가지를 넣은 겁니다. 근데 이 2가지에 대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의 중대한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중대한 것이냐. 그리고 소추 재량권, 즉 기소를 하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을 경우 현저히라는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결국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 7월인가요? 8월인가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퇴임을 한 이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대법관들을 대거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기간 동안 즉 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현재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법원이 완전히 구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새로운 신설된 조항, 중대한 위법 사실과 현저한 소추권 일탈, 이 조항을 가지고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네, 네. 그런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지우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상희 평론가님 네.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기존의 재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먼저 드러내놓고 공론회장에서 국민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예. 얘기를 하고 방법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지금 이런 오해들을 만들게 되고 그 오해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답변이 없으면 또 그게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공소기각에 뭐 위법 수사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가만히 안 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가만히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거의 증거를 배제하고 다른 것만 증거로 쓰게 한다든가 그 위법적인 거에 추가해서 적법하게 다시 뭐 조사나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게 목적이지 네.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뭐 본말이 전도된 것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는 건 어느 국민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 두 가지가 추가된 게 화요일 늦은 밤에 결정이 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자리에서 이게 결정이 된 거라고 하는데 호준석 위원장님, 네. 왜 이 같은 중요한 조항을 막판에 이렇게 넣은 걸까요?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이죠. 연어 술파티 때문이죠. 지금 어제는 우리가 대통령 연임 개헌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목표는 하나다 이 결론은, 말씀이신가요? 대통령의 죄 지우기, 재판 없애기 이걸 위해서 지금 여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기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도 결국은 그게 재판 공소 취소와 거래설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정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는데 대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 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조작 기소 특검을 해가 특검이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근데 그것도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법관이 봐서 현저한 중대한 이건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예. 이게 얼마 전에 시행된 입틀막법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중대하고 현저한 건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법관한테 압박을 뭐 직간접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민주당 의원들조차 아마 대부분 몰랐을 텐데 막판에 심야에 법안심사 소위에서 쓱 넣어가지고 네. 전 국민이 모르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권의 그 인식 이렇게 한다면요. 이 정권을 국민들이 과연 계속 용납하고 참아주겠습니까? 저는 정말 점점 자신들의 입지를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권이란 말이 굉장히 일반화돼서 쓰일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입법부하고 행정부는 좀 다르다. 네. 우리가 정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행정부라는 걸 의미하고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당의 모습이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정권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이 조항이 추가된 것이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공소 취소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라도 감옥에 안 가는 플랜 A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을 하겠다는 게 플랜 B고 그리고 이렇게 공소 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 C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지금 제도의 동기가 이런 불순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것이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적어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말은 플랜 A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플랜 B 연임 개헌을 하고 또 이 개헌마저도 안 되면은 플랜 C로 가서 법원이 공소 기각 조항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공소 취소에 대한 대안을 줄줄이 준비해 놨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우상 의원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ABC 플랜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됩니다. 특히 현 정부와 국회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냥 8, 90%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A,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즉 검찰을 통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대통령의 재판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플랜 B, 연임 개헌.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을 해서 대통령을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네. 재판을 또 4년 뒤에, 5년 뒤에 받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재판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랜 C, 공소기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공소기각의 사유를 2개를 더 추가를 시키고 사항의 이름을 아주 현저한 그리고 중대한이라는 그냥 판사 마음대로 그냥 이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법원에서 공소를 기각하게 하는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방법이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지만 네. 뭔가 정권 내부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 싶으면 대통령 재판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 10중 8구 맞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이 다 강성 지지층과 팬덤에 얹혀가지고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은 공소 취소와 연임 이슈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지지층을 내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 수혜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그 이슈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게 국민의힘에도 똑같은 거죠. 윤석열 지지 세력을 저기 하려면 계엄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물 위에 비친 달빛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것이 꼭 정권에서 지금 행정부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지지층, 팬덤을 가지고 최고위원을 나간다든가 당대표를 나간다든가 자기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슈화시키는 게 훨씬 큰 문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한동훈 의원의 발언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은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콕 집어서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뭐라고 글 쓰면 서영교 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뭐 이렇게 앙탈 부리듯이 올리잖아요. 그래놓고 정작 제가 지적한 긴급체포 승인의 문제는 슬쩍 뺐습니다. 제 말이 맞다는 뜻이죠. 웬만하면 저한테 악마에게 무릎 꿇고 싫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구멍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서 의원님, 여기서 이런 사건 여기서 이렇게 접수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죠? 그럼 그냥 거짓말쟁이 이럴 것 같아요.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긴급체포 조항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거짓말쟁이 이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내가 또 뭔가를 이의 제기를 하면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거짓말쟁이 또 이렇게 예측할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두 분이요. 정상 의원님,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SNS를 통해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서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회라고 한다면 네. 지금 법사위원장과 이제 한동훈 이제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라고 한다면 상임위가 됐건 뭐가 됐건 공청회가 됐건 이렇게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론의 장에서 서로 간에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이 맞았는지 검증을 받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토론을 하면 되는데 예. 법사위원장과 유력 정치인인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SNS상으로 뭐 거짓말쟁이다 뭐다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현재의 정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의 그리고 정치의 아주 그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네. 김상일 평론가가 얘기한 걸로 따지면 지금 정치적 상황이 어떤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양쪽의 극단적인 주장들이 극단적인 주장을 증폭시키는 정치적으로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ETF처럼 너무 변동폭이 큰 이런 네.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증시와 정치가 닮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치에서도 이게 SNS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제도화시키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안착시킬 건지를 고민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모습이 SNS의 폐해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 필요 없잖아요. 국민의 대표가 왜 필요하죠? 그러면은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국회 해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